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일차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만든 사이트 확인을 좀 해보고 이제 어떻게 개발을 조금 더 이어나갈지 고민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저번에 만든 사이트는 이제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이제 도서 등록 기능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도서 기능에서 이제 이 도서를 좀 더 편리하게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상세 보기는 아마 구현이 안 됐었던 것 같고, 이제 관리자 모드에서 이제 도서 관리를 할 때 이 도서 등록을 이제 일일이 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이제 뭐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valid time value라고 돼 이 오류가 있는데, 지금 도서 이 등록이 된 다음에 이 수정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오류 난 거를 좀 수정을 해보죠. invalid time value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제 프론트엔드 쪽에서 이제 에러 메시지를 먼저 날려준 것 같고, F12를 눌러가지고 오류 메시지를 좀 확인을 해보죠. 별다른 얘기는 없네요.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이런 오류가 있으니까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혹시 백엔드 쪽 여기 프론트엔드 띄우는 이 서버 쪽에도 오류가 있는지 확인을 해봤는데, 별다른 얘기는 없는데 분명히 입력을 해놨는데 내용이 날라갔군요. 일단은 그거에 대한 수정을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invalid time value라는 오류 메시지가 나오고, 프론트엔드 로그에는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데 도서를 수정하려니 이런 오류가 있는데 수정할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 대화를 띄우는 거기 때문에 플랜 모드를 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파이어스토어에서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넣었는데, 이제 파이어스토어에서 타임스탬프를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데이트라는 이제 객체로 변환할 때 그런 오류가 생겼다라고 하네요. 맞는 것 같으니까 이제 빌드를 눌러가지고 오류 해결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류가 해결이 되면서 입력된 값이 이제 보이는 걸로 가겠죠. 해결이 될 것 같고요. 다 될 때까지 좀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뭐 수정했다라고 나오고 뭐 이렇게 보여주겠죠. 관리자 페이지 가서 도서 관리 누르고 수정을 누르면 네, 제대로 이제 들어온 걸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저번에 우리가 여기를 좀 이제 개선을 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이런 값들을 입력하기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에만 국한된 내용일 수 있는데, 혹시 구글 드라이브로 이제 이런 값들을 이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게 좀 더 유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사실 도서에 대한 정보고요. 이제 어떤 상품 정보를 관리하는 문서가 있으실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모든 출판사가 도서를 이제 보도자료라는 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가면은 그 내용이 있고요. 굳이 뭐 여기를 가서 보지 않더라도, 구글 드라이브에 가지 않더라도 이런 내용은 사실 어느 곳에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온라인 서비스 페이지로 이제 가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져오는 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 이제 저희가 부하를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회사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를 쓰는 것 뿐이고 원리는 같습니다. 저희 요 링크는 이제 모두에게 공유되어 있는 링크이기 때문에 요거는 누구나 다 접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수정은 안 되고 리딩만 가능하겠죠. 어쨌든 그런 권한이 있는 문서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페이지에서 읽어다가 대략적인 내용들은 미리 입력을 좀 해주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도서 수정에서 상세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고 있는 일정한 양식의 문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링크를 넘겨주겠습니다. 이런 문서가 있을 때 여기서 제목, 저자, 기본적으로 입력했으면 좋겠는 것. 제목과 저자, 그리고 정가, 그리고 판매 상태. 판매 상태는 없고요. 여기에서 판매 상태를 얘기해 주는 건 아니니까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제목은 이제 보면은 도서명 이렇게 입력을 하고 있다. 요 얘기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가 등을 자동으로 입력하는 편한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어. 이 기능은 사용자가 도서 수정 페이지에서 문서 링크를 넘겼을 때 그 문서에서 읽어다가 그 내용을 추가하는 기능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겠습니다. 제목은 문서상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거죠. 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지은이라고 되어 있네. 저자죠. 저자는 문서상에서 이렇게 다 설명을 좀 해주는 겁니다. 저희는 이 문서 양식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이라고 입력되어 있고, 일단 원하는 걸 좀 다 쓰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다음은 정가네요. 정가는 이렇게, 정가는 문서상에서 라고 입력되어 있어. 문서 내용을 직접 살펴보고
입력해야 할 폼에 맞는 내용을 알아서 추출해서 미리 입력해주는 기능이 추가되면 좋겠어 라고 하고 일단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이제 계획은 이거죠. 여기에서 이제 링크를 추가해가지고 링크를 입력을 한 다음에 내용 가져오기를 누르면 여기로 가서 이제 특정 키워드에 맞춘 이 값들을 가져와서 여기에 알아서 입력하게 해주는 기능이겠죠. 그래서 파싱을 해가지고 가져오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 수정 페이지에서 구글 독스 문서 링크를 입력하면 문서 내용을 분석하여 도서 정보 뭐 이런 것들을 추출해서 폼에 입력하는 기능, 제가 원하는 기능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서 파이어크롤 MCP를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저는 모르겠지만 파이어크롤을 안 쓰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생각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직접 패치를 하겠다라고 하네요. 이제 내용이 좀 바뀐 것 같고요. 패치를 하면 가능할 것 같고 텍스트에서 패턴 매칭으로 정보를 추출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도서명은 도서명, 뭐 도서명, 제목 이런 패턴을 가져오겠다고 하고 이제 예상이 되는 패턴들도 자기가 알아서 입력을 해준 것 같습니다. 기타 필드들도 유사한 패턴으로 추출하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설명에 들어갈 글이 필요한데 여기 이제 이 설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설명은 여기에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설명을 어디서 가져올지 모를 수도 있거든요. 설명은 문서상에서 이런 섹션에서 가져오면 돼 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디테일하게 좀 손을 대주면 되고요. SKU는 ISBN인데 잘못 입력한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을 이렇게 크롤링해서 가져올 수 있게 기능을 대략 좀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빌드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제 그러면은 일단 제목, 저자, 정가, 그 다음에 설명글은 제대로 들어와야겠죠. 뭘 더 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디까지 가져오겠다는 얘기는 없는데 이제 얘가 뭘 가져온지는 한번 실행을 해본 다음에 물어보죠. 자, 그러면 아마도 입력 양식이 이제 아마 수정이 될 거고요. 링크를 넣는 란이 어디 있을까요? 아직은 없네요. 아, 여기 있습니다. 문서에서 가져오기라는 이제 섹션이 생겼죠? 생겼는데 여기다가 이제 이 링크를 넣으면 대략의 정보를 아마도 가져오려고 할 것 같습니다. 다 등록이 될 때까지는 좀 기다렸다가 완성이 되고 나면은 그때 한번 눌러서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대충 다 구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져오기를 한번 눌러볼게요. 가져왔다라고 하고 이제 기본적인 값들이 다 입력이 된 것 같습니다. 입력이 됐고 지금 여기 가져온 내용도 이제 추출을 한 내용으로 들어온 것 같고요. 이걸로 하면 이제 저희가 먼저 입력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 모르는데 뭐를 가져온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보 추출 이렇게 4개만 일단 가져오는 기능인 것 같네요. 다른 걸 한번 들어가서 볼까요? 새 도서 등록을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이 책이 아니라 다른 문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요거는 제 책인데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보도자료를 들어가면 공유가 되어 있죠. 이 링크를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을 가져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은 못 가져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오류가 있을 때 왜 못 가져왔지?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패턴이 잘못 매칭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도서명은 이렇게 지금 입력이 되어 있는데 안 가져오네요.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로 되어 있는 거를 못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를 못 가져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목에 제대로 값이 입력되지 않는 것 같아. 다른 문서 링크를 넣었고 그 문서에는 분명 이런 값으로 제목이 입력되어 있는데 이걸 파싱하지 못하는 것 같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씩 고치는 겁니다. 이렇게 테스트 하시면서 이제 고치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코드를 볼 줄 아시면은 바로 코드를 들어가서 그 해당 코드 위치를 찝어가지고 얘기 좀 더 빨리 수정을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모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단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로직을 뭐 아마도 수정을 해줄 것 같고요. 제목 파싱 로직이 뭔가가 잘못됐었나 보네요. 좀 수정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 수정을 한 다음에는 한 번 더 눌러가지고 제목을 잘 가져오는지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목을 가져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져오고 있네요. 가져오긴 했는데 이렇게 가져오네. 이렇게 다 가져오면 안 돼. 도서 부제는 제목이 아니잖아. 그 이후의 내용도 마찬가지야. 해서 수정이 될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이브 코딩하는 방식이죠. 아마도 파싱을 하다 도서 부제를 만나게 되면 그 전까지를 제목이라고 아마 인지를 할 모양이에요. 그쵸? 여기 다음에 부제가 나오니까 여기까지 파싱을 하고 여기를 만나면 이제 그만하고 거기서 이걸 정리를 해가지고 제목을 아마 입력해주는 방식으로 로직을 수정을 했겠죠. 가져오기를 눌러서 입력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여전히 못하고 있네요. 제 생각에는 이걸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지워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 가져오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문서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을 때
제목에 가져와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더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로직을 한 번에 제대로 못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인내심을 갖고 바이브 코딩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저 여기 있는 코드 수정할 수 있지만 이렇게 빨리 수정할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키는 거죠. 원래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이거 지우고 가져오기를 다시 누르겠습니다. 아, 제목을 여전히 이렇게 가져오고 있네요. 혹시 이거 새로 고침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새로 고침을 안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가져오네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죠. 왜냐면 이렇게 다 지금 필요한 값들을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건 좋은데, 아, 여기는 좀 집착이 되네요. 좀 해결을 좀 하고 싶은데. 아닌데? 다 여전히 이렇게 가져오는데?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잘 못하지 않는데 좀 빙빙 도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뭐 뭐로 가도 뭐 서울로만 가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될 때까지 하면 됩니다. 될 때까지 하겠습니다. 라이브 코딩이니까 뭐 안 되는 과정도 포함돼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보니까 정규식을 더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하네요. 정규식이 엄격하지 않았나 봅니다. 아,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가져오네요. 잠깐 이렇게 요문선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 같고 가격도 들어왔고 여기 내용도 들어왔습니다. 줄 바꾸면 안 되는 건 좀 보기 불편한데 뭐 이 정도는 우리 손으로 해야죠. 캠의 도서 내용이 등록이 됐고 발행일 같은 경우 못 가져오고 있네요. 발행일도 좀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발행일 여기 분명히 있거든요. 발행일도 가져오면 좋겠어. 발행일은 이렇게 입력되어 있어. 여기서 추출하면 돼. 발행일은 다 이 패턴으로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추출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발행일도 들어오겠죠. 이 같은 경우는 필요 없는데 왜 입력했는지 모르겠네요. 카테고리도 나중에 들어오면 좋겠죠. 카테고리도. 카테고리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입력을 하는데 이거는 나중에 해야겠습니다. 이거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애초에 카테고리라는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필수값이 저장이 되는 것도 좀 이상하네요. 일단은 나중에 수정을 좀 더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게. 그러면 제목 들어오고 내용 다시 들어왔고요. 내용 다시 들어왔고 이제 플래시 텍스트 기반으로 수정을 하시면 되고 다 하고요. 그다음에 발행일 들어왔고 ISBN 잘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고요. 잘 안 들어왔네요. ISBN 추출이 좀 이상한데? 분명 그냥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더미 값을 넣어주는 걸 수도 있거든요. 아, 추출 기능이 애초에 없었네요. 그리고 판형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판형도 추출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내용을 추출을 해가지고 쪽수 같은 경우도 지금 못하고 있고요. 쪽수, 분량, 쪽수, 출력 이것도 추출해줘 라고 하겠습니다. 다 추출을 할 수 있게 이제 기능을 다 추가를 하고요. 저자 소개 같은 거는 이제 여기서 관리자 페이지에서 이제 안 만들어줬는데 이제 만든 다음에 이제 파이어베이스 쪽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추가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만 뭐 지금은 굳이 하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여기서부터는 반복이기 때문에 이런 거 깎는 내용이기 때문에 핵심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어차피 여러분이 출판사 사이트를 만드실 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가져오기를 해서 이제 다 잘 들어온지 보죠. 발행일 9월 16일 잘 들어왔고요. 그렇죠? 들어왔고 쪽수 320쪽 들어왔고요. 판형은 188-257 책등 15.2mm로 잘 들어왔고 돈 인물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ISBN도 45-1로 잘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등록을 하면 도서를 좀 더 편하게 등록할 수 있겠죠. 카테고리 필요하다고 하니까 간단하게 북스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입력이 다 된 걸 확인을 했고요. 도서 등록해가지고 도서 등록된 거 확인했고, 자, 이제 도서로 가면은 이제 도서가 보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도서를 하나씩 등록을 하는 겁니다. 여기 지금 이미지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이미지는 우리가 상세보기 들어가서 일단 상세보기를 고치고 나서 이미지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세보기 이제 추가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링크 넘겨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링크 여기에 접속하면 도서의 상세 정보가 보여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구현할 계획을 세워보자 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을 세우도록 만들고 계획을 세운 거를 검토를 해서 이제 문제없이 계획이 되는지 확인을 하고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해서 이제 상세 페이지도 만드는 거죠. 도서의 상세 페이지라는 건 이제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사이트에 가서 이 상품들 있죠? 이렇게 상품들 누르면 이렇게 정보 나오는 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 이제 보여달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데이터에다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다 이제 입력하는 걸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보여주는 것만 하면 돼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지금 보면은 동적 라우팅을 이용해서 동적 라우팅이라는 거는 이제 이런 주소들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런 원하는 데이터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ID 값은 이제 도서의 ID 값을 얘기를 하는 거. 스토어에서 도서 정보를 가져오는 거니까 지금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어베이스를 들어가서 데이터가 잘 있는지 우리 확인도 해보고 그 데이터가 어떻게 표현되는지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파이어베이스는 이제 한번 만들었었죠. 콘솔로 이동을 해가지고 우리가 골든 레빗 클론 프랙티스를 들어가서 거기 안에 자, 파이어스토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러니까 파이어베이스에서 제공하는 공짜 데이터베이스고요. 컬렉션 북스 안에 이제 이렇게 도서 아이디가 들어가 있고 이런 데이터들이 이제 뿌려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계획을 보니까 이제 상단 섹션에는 커버 이미지와 이 기본 정보, 그 다음에 커버 이미지 좌측 상단에 있고 이제 제목 저자 가격 뭐 이런 것도 있다라고 하네요. 온라인 서점 링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여기 들어갔을 때 여기에 없었거든요.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아직 입력은 안 되어 있는데 입력이 되고 나면은 이것도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대로 이제 계획이 된 것 같으니까 빌드를 눌러서 빌드를 해주고요. 빌드를 해주고 나면은 이제 도서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어지겠죠. 만들어지면은 이제 기본적인 상품을 보여주는 페이지가 완성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구현이 될 때까지 잠깐 대기를 했다가 구현이 되고 나면은 우리 온라인 페이지까지 연결하는 그 기능도 잘 동작하는지 체크를 해보고 완벽하게 동작이 되면은 이제 또 사이트 클론이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후에는 이제 읽을 거리도 만들면 되고 이것도 만들면 되는데 오늘은 도서 상세 페이지까지 만들면 알찬 시간이 될 것 같네요. 사이트 만들고 이제 상품 등록하는 것들이 일인데 이제 이렇게 해서 관리자 페이지를 만들고 나면 이후에는 상품 등록을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상세 페이지가 나왔고요. 상세 페이지가 나온 다음에 이제 레이아웃을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레이아웃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깔끔하진 않거든요. 이제 그거를 좀 해결하는 법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커서를 보시면 오른쪽 아래에 Connected to External Browser라는 이 지구본 모양인데 이걸 누른 다음에 브라우저 탭을 누르시면 커서에서 이 브라우저 화면을 열 수 있는데 여기 들어가셔서 주소를 입력을 하시면 이렇게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똑같이 사이트를 들어갔을 때 이제 이 페이지가 지금 레이아웃이 좀 이상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왼쪽이 이 간격이 좀 못생겼죠. 이 간격을 그냥 수정해달라고 얘기해도 되지만 이제 커서 안에 있는 내부 브라우저를 이용하시면 오른쪽에 Select Element라고 있는데 여기 요소를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오버할 때마다 이렇게 박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이동하는 요 박스들을 보시고 이 뭔가가 안 맞다라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지금 바깥쪽에 있는 DIV는 분명히 여기랑 이제 라인을 맞췄습니다. 맞췄는데 이 안쪽에 있는 이미지가 폭이 이렇게 작다 보니까 이제 눈으로 봤을 때는 레이아웃이 안 맞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걸 좀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를 이제 누르시면 이렇게 요소가 추가가 되는데 이렇게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자, 이 안에 지금 DIV라고 여기 선택이 됐죠. 이 안에 있는 이미지가 너무 작아서 그런지 보라색으로 표현되는 건 뭐죠? 얘가 아니고 얘입니다. 그쵸? 이 부분이 여백이 크게 느껴져서 전체적으로 레이아웃 균형이 안 맞는 것 같아. 이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어색한 부분의 레이아웃도 수정해주면 좋겠어. 라고 하고 출판 정보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좀 어색하거든요. 왜냐면 가격이랑 이런 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위로 올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는 출판 정보 박스를 잘 선택을 하시고요. 선택이 잘 안 되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안에 이렇게 3개의 박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충 여기를 찍어가지고 이 출판 정보 섹션도 어디로? 여기로 이동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박스가 좀 크게 잡힌 쪽으로 여기로 이동하면 좋겠고 절묘하게 잘 조합을 해서 마무리해주면 좋겠어 라고 대충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냥 시키지 말고 플래닝 모드로 해서 이제 계획을 스스로 세우게 일단 먼저 만드는 게 좋겠죠.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집어넣어야 되는 컨텍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획을 무조건 세우게 하고 이제 작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출판 정보하고 이 내용은 좀 합쳐지는 게 좋거든요. 얘도 출판 정보이기 때문에 합쳐질 수 있게 계획을 이제 진행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아웃을 이제 어디를 어떻게 수정하라라고 이제 애매한 상황이 됐을 때는 이렇게 셀렉트 엘리먼트를 이용하시면은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어디를 지금 수정하고 싶은지 얘한테 컨텍스트로 전달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레이아웃을 개선해서 이미지 크기 여백을 조정하고 출판 정보를 기본 정보 섹션으로 이동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겠다라고 이제 제대로 이제 제 말을 알아들은 것 같고요. 이제 빌드를 눌러서 수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계획한 대로 수정을 진행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수정을 하고 나면 여기 화면이 바뀌겠죠? 아마 보라색이 좀 넓어지거나 아니면 여기 라인을 맞추거나 뭐 그런 노력들을 할 것 같고 요 정보하고 요 정보를 합쳐주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얘는 이제 옆으로 펼쳐지겠죠? 이제 대강 제가 기대하는 건 그건데 그렇게 하는지는 이제 해놓고 봐야겠죠. 네, 이렇게 펼쳤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라인을 맞춰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출판 정보는 여기랑 이제 합치는 작업을 하겠죠. 네, 이렇게 합쳐지고 있고 잘 합쳐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뭐 박스 없이 이렇게 간 거는 좀 마음에 안 들기는 하는데 뭐 일단은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는 해줬어요. 여기 지금 잘 정리가 됐고 이제 구매 링크 준비 중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한번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도서 관리에 들어가서 이미 우리는 이걸 입력할 수 있는 상태였죠. 요즘 당근 개발에 이제 여기 보면은 미리 보기 링크, 예스24 링크 이런 게 있는데 이렇게 링크만 따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겠죠. 당근 이렇게 검색을 해가지고 링크를 따서 이제 아까 전에 관리자 페이지에 간 다음에 예스24 링크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교보도 가서 집어넣겠습니다. 당근을 검색해서 이렇게 링크를 또 따가지고 넣고요. 따서 넣고 알라딘도 들어가겠습니다. 알라딘 들어가서 당근 검색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 사이트를 운영을 하면은 직원들이 같이 하는 거겠죠.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누르면은 이제 사이트에 이 정보가 업데이트가 됐을 것이고 구매 링크 준비 중이던 거는 이렇게 새로 고침을 누르면 자, 이렇게 링크가 이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누르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우리가 제대로 된 상품 사이트를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정리가 된 것 같고, 여기에 좀 이제 너무 벙벙한 것 같은 거는 이제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일단은 좀 무시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이제 사이트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완성된 느낌이 나고 있죠? 여기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거 하나 있다면 이제 신간 도서를 여기다 이제 등록을 하면 여기 보이게 해줘야 되는데 자 우리가 이게 신간 도서인지 아닌지 이걸 구분을 하는 체크표를 해줬는지 한번 보죠. 그런 게 없네요. 이게 신간 도서일 땐 신간 도서라고 추가를 해주면 좋은데 뭐 그것도 한번 이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도서 상세 수정해서 신간 도서와 그렇지 않은 도서를 구분하기 위한 체크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체크하면 메인 페이지는 주소가 뭐였죠? 주소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주소 여기죠? 메인 페이지는 여기입니다. 에서 신간 도서 목록에 그 도서가 보이게 하면 좋겠어 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관리자 페이지에서 우리가 도서 관리를 들어갔을 때 이 도서를 수정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게 신간이다 아니다 체크를 딱 해주면은 체크를 한 것만 이제 여기 메인 페이지에서 보이게 해달라는 얘기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지금 그냥 더미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능을 하나씩 완성하는 거죠. 이거는 너무 간단한 기능이니까 이제 계획 기반 코딩을 안 하고 그냥 바로 이제 진행을 시키겠습니다. 에이전트 모드를 해서 그냥 바로 수정을 시키면은 이제 아마도 이제 데이터베이스 상에는 이게 신간이다 아니다 표시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도서 데이터에는 그냥 이제 정보만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아마 이제 is new라든지 뭐 그런 값을 만들어줘 true false를 만들어서 값을 하나 추가를 해줄 거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체크를 하면은 데이터베이스에 그게 is new가 뭐 예를 들어서 true면은 여기에 나오고 false면 안 나오게 하고 이제 뭐 그런 기능들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아 그냥 계획을 짜고 있네요. 계획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스 필드 보면 그쵸 is new book이라는 걸 추가하겠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체크박스 추가하고 파이어스토어에서 데이터 목록 가져오게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is new book 값을 파이어스토어에 저장하겠다고 하는 거 보니까 제대로 하는 것 같네요. 그렇게 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파이어베이스를 가서 얘가 이제 값 추가하는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 네, 진행을 마치고 값을 추가를 해보라고 얘기를 하겠죠. 저한테 상세 페이지 수정을 아마 해줄 거고요.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신간도서 체크표가 벌써 생겼죠. 그래서 체크표를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누르면 이제 파이어베이스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에 is new book이라는 값이 없죠. 근데 이게 이제 좀 있으면 저장을 누르면 추가가 될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간도서 체크를 하고 저장을 눌러보겠습니다. 여기 작업을 다 마치면 누를게요. 네,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저장이 되죠? 저장이 됐고요. 그러면 요즘 당근 개발은 is new book이고 요즘 바이브 코딩 커서 AI 30가지 프로그램 만들기는 우리가 아무 체크를 안 했기 때문에 이건 is new book이 아닐 겁니다. 그쵸? 그러면은 메인 페이지에서는 이제 한 권의 책만 보여야 정상이겠죠?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제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가 발생을 했는데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넣기를 해서 일단 오류를 고치겠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 파이어베이스에 있는 값이 제대로 불러오지 않아졌거나 뭐 그런 것 같은데 새로 고침을 해보겠습니다. 인덱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값이 새로 추가됐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다가 이제 인덱싱을 못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주 뉴북. 이주 뉴북이 이제 true로 추가가 됐죠? 인덱스 오류를 뭐 해결했다라고 하네요. 새로 고침을 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은 요걸 다 비우겠습니다. 아쉽지만 이 데이터가 지금 꼬여가지고 그런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즈뉴 북이 없는 아예 이 이즈뉴 북이라는 이 필드조차도 없는 애가 있거든요. 얘는 좀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좀 삭제를 하고 당근만 한번 불러보죠. 이렇게 해도 되지 않는군요. 인덱스 문제. 저도 이제
개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할 때까지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좀 자세히 좀 물어보고 좀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제가 공부하려고 지금 영상을 찍는 게 아니니까. 저라면 이제 이걸 에스크 모드에서 한번 물어봤을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냐? 좀 나한테 자세히 알려줘라. 아예 지식이 없다. 그럼 이제 그런 것도 알려주거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영상을 다 찍고 나서 저도 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웨어저라고 오더바이저를 쓸 때 이제 뭐 복합 인덱스 제거를 했다라고 하네요. 쿼리가 이제 문제가 있나 봐요. 쿼리에서 예를 들어서 인덱싱이 된 걸 뭐 이용하는 게 있나 봐요. 근데 인덱싱이 안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자, 어쨌든 이제 신간도서 체크를 하면은 신간도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간도서 체크를 이제 해제를 해보겠습니다. 해제를 하고. 다시 저장을 하면 파이어베이스에는 당연히 이제 is new book이 false가 되어 있을 거고요. false가 되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신간 도서가 없다라고 나오겠죠. 자, 이제 제대로 이제 기능이 동작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도서 기능은 완벽하게 끝낸 것 같네요. 상품 등록하는 건 다 끝낸 것 같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이트에서 우리가 어떤 블로그나 포스팅 또는 이제 홍보글을 올리기 위한 읽을거리라는 요 기능을 또 이제 추가를 해보는 걸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도서 기능 완성을 잘 한 것 같고, 요 파이어베이스에 대해 관련된 이제 요 인덱싱 관련 오류는 제가 좀 공부를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만한 거면 제가 이제 영상을 따로 준비를 해가지고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아니고 라이브 코딩은 여기까지고요. 보시면서 같이 라이브 코딩 하시는 분들, 아,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난 이렇게 하는데, 이건 답답한데 이런 건 이렇게 하시면 좋았는데 잘 모르시나 보네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종료하기 전에 여기는 좀 깎아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여기 좌상단, 우상단, 라운딩 처리가 덜 된 것 같아. 고쳐줘 라고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여기 이제 라운딩 되는 걸 보면서 이제 마치면 작업이 끝나면 확인을 하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봐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됐네요.